인간미 넘치는 이임식으로 화제가 됐던 학교입니다. 서울 선사고등학교에 지금 선생님 두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대선 선생님 그리고 서우정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퇴임하신 교장선생님 성함은 이영희 교장선생님이셨어요. 그죠? 예. 이분이 어디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럼 승진하신 거네요? 예, 승진이라고 볼 수는 있죠. 직급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 그래요? 예. 네. 이분이 교장선생님으로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선사고등학교에 처음 교장 선생님으로 오셨죠. 예. 2011년에 오셨으니까. 예. 3년 6개월 계셨죠. 예, 3년 6개월 동안 어떤 일을 그렇게 잘하셨길래 학생들까지 다 나서서 저도 그 사진을 봤습니다만 예. 운동장에 동그란 그 인간 하트를 만들고 예. 그 교장 선생님을 옥상으로 모시고 갔다면서요. 예, 예. 그 모습을 보시도록. 예. 그 옥상으로 모시고 가는 그 길에서도 또 뭐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어떤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는 평소처럼 교장실에서 이제 직무를 보고 계셨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 모르게 학생들이 교장실에서부터 이제 계단을 이렇게 뱅뱅 돌면서 교장 선생님 딱 나오면 이제 가슴에 예,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발자국 가면 다시 그 글이 있고 예. 몇 발자국 가면 또 학생들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 글을 쭉 읽다가 그것이 이제 전체 편지가 되는 것이고 예. 다 이제 읽기를 마치면 그게 이제 운동장이 되는 거였죠. 운동장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아, 제가 잘못 말했네요. 옥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옥상에 가서 딱 봤더니 학생들 전체 선생님들이 하트를 만들어 놨고. 그렇죠. 저쪽을 보시라고 하니 이제 웅성웅성한 소리가 나니까 저게 뭐야 하고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하트를 만들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그 아이디어 누가 낸 겁니까? 아이디어는 이제 학생들이 올라왔었어요. 두 학생이 올라와서 선생님 저희 뭔가를 하고 싶은데 교무실에 와서. 예.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담임선생님께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담임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김대 선생님이나 저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고 같이 아이디어를 좀 내보는 게 어떻겠니? 특별히 두 선생님이 뭘 맡고 계신가요? 학생회를 맡고 예. 있고요. 학생회 지도교사. 예.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아이디어였어요. 학생들한테서 주로 나왔군요, 아이디어들이. 네. 예.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교장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장 선생님은 너무 당황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상도 못했고 굉장히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좀 몰라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는 동안에도 아이들이 전부 교실 밖에서 나와서 교실 밖 복도에 숨어 있다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 올라가시면 한 명씩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시면 1층에 있던 반 애들이 쫙 이제 내려와서 운동장으로 이동을 하고 교장 선생님이 중앙연관을 통해서 007 작전 같았어요. 그러네요. 그랬기 때문에 전교생이 교장 선생님 모르게 운동장으로 나갔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아주 치밀한 작전을 세웠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황하시고. 네. 그리고 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시다고. 네. 예.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하신 것보다 너무 과분한 선물을 받은 것 같다. 눈물을 꾹꾹 눌러 참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이임 인사를 하려고 하셨는데 워낙 이제 뭐 소탈한 분이시라 뭐 학생을 모을 생각도 안 했고 그냥 방송실에서 각 교실에 이제 방송되는 방송으로 이제 인사말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이임사를 이제 옥상에서 하시게 된 거죠. 다 옥상에 이제 모여 이걸 틀어놓고. 네. 그렇게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최고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게 항상 열려 있는 분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임을 하신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지가 이제 직전에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 이틀밖에 없었는데. 교사들도 이제 교사 사이에서 우리 처음에는 이제 교장 선생님 떠나신다니까 상당히 좀 공황 상태에 빠졌죠. 물론 가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딱 사실로 이제 밝혀지니까 처음엔 좀 멍하니 있다가 우리 학교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있다가 한번 가시는 거 이제 교사들도 멋지게 한번 꾸며보자 재미있게 선사가 늘 그랬듯이. 근데 또 학생들도 또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이제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게 이제 항상 이제 따뜻하고 말로 설명하면 좀 그런데 교장실이 이제 말 그대로 늘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교장실에 가보면 한쪽 벽에
전교생의 사진과 이름이 있거든요. 그걸 늘 보시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잘 기억을 하셨어요. 이름을 다 외우셨어요? 예, 이름을 거의 외우셨죠. 뭐 와. 100% 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 얘기를 할 때면 깜짝 놀란 거죠. 이 애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서. 뭐 누가 누구랑 사귀는 것까지 알고 있고. 그래요? 예. 교장 선생님께 제가 내려가서 저희 반 아이들 이야기를 시작하면 언제나 사진첩을 딱 가지고 오셔서 넘기면서 누군지, 얘가, 그럼 얘는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얘랑 다니는 걸 봤는데 혹시 둘이 사겨?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시면서 사진첩을 항상 가지고 다니셨어요.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을 하셨고, 이제 아이들을 불러내리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교장실로? 예. 뭐 칠판에 뭐 서우정 선생님 반 누구 교장실로 오래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좀 공부를 못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기회가 될 때마다 불러서 뭐 먹을 것도 주시고 이야. 얘기도 좀 나눠보시고 하시니까 애들도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편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담임선생님하고 좀 갈등이 있거나 학교에 불만이 있으면 교장실로 가요? 일르러 가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은 처음엔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아마 교사들이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애들에게 이건 다 교장 선생님이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이렇게 혹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맨날 애들이 나한테 와서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일르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 아이들이 지금 잠깐 성대모사한 겁니다. 알아보는 거죠. 교장 선생님이 항상 우리 얘기를 들어주신다는 게. 아까 약간 얘기할 때 비슷하게. 알겠습니다. 학생들한테뿐 아니라 교사분들한테도 인기 만점이셨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학교 운영에 있어서의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 학교가 2011년에 처음 개교한 학교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은 이제 권위를 내려놓으셨죠. 그때 이제 어떤 신문 기사에 그 권위를 내려놓고 존경을 얻었다 그러는데 그 참 표현을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교직원 회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회의에서 교사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토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그걸 거의 이제 의결된 것처럼 교장 선생님이 수용을 해주세요. 일반 학교에서는 그런 거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직원 회의는 거의 이제 상명하달에 그런 전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그걸 존중해주고, 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잠재되어 있던 교사들의 능력, 또 학생들의 능력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들은 더 신이 나서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낼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학교 운영이 물론 혁신학교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 학교랑 많이 달랐습니까? 어떤 점들의 차이점들이 눈에 띄었습니까? 저희 학교가 이제 학급 운영에 있어서는 작은 학급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작은 학급제? 어떻게 하는 거죠? 작은 학급제는 이제 1학년들만 해당이 되는데요. 한 반을 반으로 나눠서 앞번호 담임 선생님과 뒷번호 담임 선생님이 다르세요. 그 한 반이 몇 명인데요? 한 반이, 그러니까 수업은 30명이 같이 하는데 반으로 나눠서 15명, 15명씩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러니까 한 학급에 맞는 거죠. 두 분의 담임 선생님이 계신 거네요. 그런데 장소도, 그러니까 또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조회를 하고 이제 수업을 하고 저녁에 종례를 하게 되는데요. 조회 종례는 다 자기 교실이 있어요. 15명이 쓰는 교실이 있어요. 15명짜리 반 교실이 완전히 분리된 교실인데 수업은 이제 큰 교실에 같이 모여서 함께 30명이 하는 거죠. 그러나 학급 활동이라든가 상담 이런 것들은 분리해서 15명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선 아마 한 학급 30명이라는 숫자도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적은 거죠?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죠? 일반 고등학교 평균에 비해서. 근데 게다가 그걸 또 반으로 나눠서 작은 학급으로 운영을 했다. 그랬더니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그게? 저는 지금 1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반 16명의 아이들이 16명인데 눈에 이제 쏙 들어오고요. 한 명 한 명 다 파악이 되고. 이제 아침 조회 시간에 가도 16명은 얼굴 표정이 보이거든요. 물론이죠. 32명이 앉아있을 때는 그날 보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리고 한 명 한 명 불러서 상담을 하더라도 16명이면 좀 부담이 적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선생님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연말에 저희가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행동 발달 상황이라고 그 아이의 그런데 때로는 쓸 말이 없는 아이가 있어요. 예. 한 줄 썼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하나. 그런데 저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16명 담임을 할 때는 되게 거침없이 써내려가는 것이 큰 차이다. 이렇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발달을 했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학부모님하고도 상담하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도 좋아하죠. 좋아해요. 애들 평가에서 학교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작은 학급제를 꼽았고요. 그래서 2학년, 3학년에도 확대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교실이 워낙 부족하고 교사 수도 좀 부족해서 확대를 하지 못했어요. 아까 이제 민주적인 교장 선생님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교장 선생님이 저희 회의 결과가 늘 만족스러우셨던 건 아니거든요. 교장 선생님 굉장히 소탈한 분이셔서 또 사석에 가면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직원회의 시간에 막 얼굴을 붉히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2학년, 3학년 작은 학급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 토론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에 지금 시설과 교사가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2, 3학년을 나누게 되면 너무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렇죠. 교사들을 설득하셔서 현실적인 것도 감안하자. 네, 저희가 저희 의견만 관철하기보다는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이 알겠습니다. 이런 의견이구나 하고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작은 학급제 이건 정말 참 참신한 아이디어로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요. 그 외에 교육 과정에서도 또 뭔가 다른 게 있습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학교 규정이 저희는 이제 학생, 교사, 학부모가 각자 이제 주체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만든 그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이 무엇이냐면 보통 이제 일반 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이제 규정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이제 상벌점제라든가 뭐 징계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는 개교할 때 그 학생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그 학생 그 생활 규정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할 8가지만 빼고는 징계를 하지 않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뭐 교복을 입는다거나 뭐 수업을 어떻게 잘 듣는다거나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활동은 자율 규정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지키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소한 갈등이 이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학생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제 교과도 학생들이 이제 직접 작사를 해서 교과도 만들었어요? 교과도 이제 집단 창작으로 해서 그걸 이제 모아서 뭐 노가바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작곡은 못 하고 작사만 지금 현재 이제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작곡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되겠네요. 작곡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죠. 아직은 그럼 교과가 없는 거예요? 교과가 있죠. 의뢰를 해서 이제 벌써 나왔죠.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장 선생님 옥상에 모셔서 이제 아이들 하트 만들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교과가 쫙 울려 퍼졌거든요. 그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광주의 한 학교가 작곡도 직접 아이들이 작곡도 이제 학생들이 했고 뭐 중간에 랩도 넣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 학생들 스스로 자기들의 어떤 규약을 스스로 정하고 그러니까 더 잘 지키겠죠. 아무래도. 그리고요. 뭐 수업의 풍경이라든지 교과과정 편성의 특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업의 특성은 1학년 선생님들은 이제 학년 회의를 통해서 전 교실에서 디귿자 수업 형태 배치를 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 책상은 디귿자로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었고 하고 있고요, 지금. 2학년은 이제 학년회의를 통해서 반에서 자율적으로 디귿자 형태를 해서 서로 마주보게 할 반은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반은 앞을 바라보는 U자 형태로 이렇게 학생들이 교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자 해서 담임 재량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되게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교사 입장에서는. 자꾸만 학생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애들은 서로를 좀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도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수업에 너무 오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수업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이게 뭔가 수업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3년째 접어들고 나니까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다가 다시 모둠으로 모였다 하는 기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그건 이제 다르게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가장 이제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게 이제 학교에 있는데요. 뭐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합쳐서 창체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침에 30분씩 창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시간인 거죠. 그래서 30분 동안 아이들이랑 같이 뭐 어떤 반에서는 티타임을 가지기도 하고요. 어떤 반은 독서를 하기도 하고 뭐 영상을 보거나 학급 회의를 하기도 하고 생일 잔치를 그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담임이 할 수 있는 학급 활동을 30분 동안 다 하는 거죠. 네, 이제 다른 학교는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그런 담임 옛날에 우리 HR이라고 했던 홈워크라고 했던 거. 예, 홈룸 뭐 이렇게 했던 시간인데 학교 활동이나 학교 행사를 하느라고 그 시간이 온전히 아이들의 회의 시간으로 주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매일같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네. 적어도 조는 학생은 없겠군요.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이 있긴 있죠. 지금 뭐 어느 학교나 다 있을 텐데. 일반 학교는 뭐 절반 이상이 엎드려 잔다면서요. 교사는 깨우지도 않고. 여기는 그렇지 않은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적어도 내 이름을 알고 내가 나의 상황이 어떤지 하나라도 아는 선생님의 수업에 쉽게 줄 수는 없는 거죠. 학업 성적 성취도는 어때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높습니까? 뭐 평균 정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입학생들은 뭐 다른 일반고들이 다 그렇듯이 그렇게 높지 않은 학생들이 오거든요. 오는데 점차 좋아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 관련된 얘기. 요즘 일반고들이 입학생들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위에 이제 특목고, 뭐 자사고, 뭐 자사고 다 빠져서.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첫 졸업생을 배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자면 저희가 이제 보통 쉽게 그냥 인서울 몇 프로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서울의 비율이 인구로 그 정원으로 따지면 한 11% 정도, 10%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학교에서 한 10% 정도 보내면 전국 평균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 학교는 작년에 한 30%가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고 학업 성취도도 올라가고 그런 성취도가 저희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그 입시 지도하신 분들,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스스로도 놀라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이게 바로 서울 한복판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서울에 혁신 고등학교가 몇 개교가 있습니까? 서울에 68개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10개교 있고요.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68개인데 고등학교는 10개. 다른 10개의 혁신학교들도 다들 이렇게 좋은 성취를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학교별로 이제 상황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선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 혁신학교를 원해서 지원해서 가신 선생님들이 좀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개교를 했고, 근데 이제 중간에 일반고로 있다가 중간에 전환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혁신 마인드가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소수고. 그리고 또 변화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원래 하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새로 만든 학교라서 정말 새롭게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었군요. 또 그런 창조의 바탕에는 바로 민주적 교장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고. 그것이 아주 큰 역할을 했죠. 보통 다른 학교 잘 안 되는 혁신학교 같은 걸 보면 그 관리자하고 일반 교사하고 갈등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큰 과제를 하나 꼽으신다면? 저희는 이제 원래 목표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 우리가 뭐 의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기 좀 이상하지만 모여서 한번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리고 그게 이제 만약에 통한다면 다른 일반고의 전파에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일단은 좋은 것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것은 일단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당신들께서 이제 행정적인 일을 많이 맡으시고 우리는 너희들은 이제 그 학생들이랑 놀아라. 이른바 잡무 부담을 없애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예산이 조금 있으면 행정사분들을 좀 채용해서 그분들에게 공문 처리라든가 이런 걸 좀 맡아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속이 되려면 네. 저는 전반적으로 이 학교 분위기를 저희가 이제 그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입시 위주가 아니라 아이들 자율 중심으로 가고 아이들이 재밌게 해도 예. 된다는 사실을 이런 생각들이 좀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도 또 결과적으로 입시도 좋아지더라.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견이지만 이제 저희 학교가 혁신학교라고 이제 예산을 더 받은 게 있지만 그게 만약에 없었더라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요. 예산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사실은 효과를 본 것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결국 학생들의 머릿속에서도 나오고 그렇죠. 선생님들의 머릿속에서도 나오고 삶 주체가 학부모들의 의견에서도 나오고 서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가운데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혁신학교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좀 받는데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학교는 뭐가 다르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일 처음 꼽을 수 있었던 게 서로 믿는다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엉뚱한 소리를 해도 기다려주고 또 교사들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교장 선생님 또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결국은 서로 믿을 수 있는 몇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믿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믿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성공적인 경험들을 해나가면서 그 신뢰가 점점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우리 학교에 대해 자부심이 생기니까 조금 더 잘하고 싶어지고 그렇죠.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건의를 하게 되고 선생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믿어주게 되고 결국은 서로 구성원끼리 믿는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주 민감한 질문 하나만 마저 드릴게요. 혁신학교 아이들도 다른 학교랑 똑같이 사교육 많이 합니까? 다른 학교에서 사교육을 특별히 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뭐 혁신학교라고 해서 특별히 덜 한다 이런 느낌은 받지 못했지만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 반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안 하는 것 같고요. 다녔다 안 다녔다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학습 동아리 같은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 학생들 스스로 만드는 학습 동아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한다는 것에 대한 경험들을 조금 수업 시간이나 이제 학습 동아리를 통해서 하면서 내가 학원에 의존하지 않아도 공부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는 하고요. 두 분은 다른 학교에서도 교사를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수업의 집중도는 확실히 여기가 더 높지 않아요? 학생들의? 저희가 이제 교사의 약속에 1번이 뭐냐 하면 늘 항상 준비를 해서 지루하고 재미없는 수업을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제 집중된 수업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교재 연구를 진짜 열심히 해요. 다른 학교에서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은 좀 더 가깝고 하니까 뭔가 나의 그 좀 약간 그대로를 보여준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죠. 학생들도 호응이 더 좋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1학년들은 그 중학교에서 갓 졸업해서 오니까 다른 일반 학생들 똑같죠. 그러면서 1학년 때 다르고 2학년 때 다르고 3학년 때 다르고 변화하는군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모든 수업을 하고 이제 책상 돌리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요. 쑥스러워해요? 쑥스러워한다기보다도 귀찮아하죠. 이걸 내가 왜 돌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2학년 되면 이제 1년간 훈련이 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 때 어떤 영어 선생님께서는 3학년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풀이하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도 힘들고 이제 선생님들 힘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3학년들도 모든 수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셨어요. 재밌는 아이디어를 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권위를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의사소통하고 또 서로 의견을 경청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 속에서 믿음이 싹트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의 공동체를 새로 만드신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 선사고등학교
전임 교장 선생님이시죠, 이제는. 이영희 교장 선생님을 저희가 직접 모시려고 했는데 예. 본인 이야기 쑥스러워서 못 하신다고 안 나오신다고 해서 두 분 선생님과 함께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또 혁신학교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예. 이영희 교장 선생님 지금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감사한다는 말씀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요. 두 분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사고등학교의 김대선 그리고 서우정 선생님 함께 만났습니다.